반갑습니다.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전번에 1부를 해드렸죠. 오늘 2부를 할 건데요. 자, 2부 제목이 피 같은 내 월급으로 든든한 종잣돈 만들기입니다. 자, 월급쟁이가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종잣돈 모으기에는. 왜 유리한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리지갑 월급쟁이가 더 낫다고? 아니 세상에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내 월급만 빼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말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대박이 나기도 하고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나보다 두세 배는 더 많이 버는데 수입 많은 월급쟁이가 재테크에 더 유리하다니. 물론 전문직 또는 사업이 번창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이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다. 수입을 크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자, 유리지갑이 강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봉의 유리지갑이기까지 한 당신이 왜 종잣돈 모으기에 유리한지 알아보자. 자, 첫 번째는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당신의 올해의 연봉은 정해져 있고 또한 내년 1년에 얼마를 쓰게 되는지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당신의 의지에 따라 월급을 남김없이 다 소비할 수도 저축하거나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반면 자영업자는 누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이번 달에 얼마를 받고 다음 달에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월급은 꾸준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맞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회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서 당신은 가장 낮은 월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리, 주임,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월급이 많아진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다고 해서 1,000만 원 벌다가 2,000만 원 벌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돈을 쓸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당신이 일하는 데 필요한 집기와 장비를 갖춰놓고 당신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즉시 물어볼 수 있도록 상사와 함께 사무실을 쓰도록 친절하게 배려해 놓았다. 당신이 교통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다. 장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기 돈으로 가게를 구하고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자, 네 번째, 극단적인 경우 회사가 망해도 당신이 책임질 일은 없다. 그렇게 적혀 있네요. 운영하던 가게나 회사가 무너지면 자영업자의 회사 대표들은 모든 재산을 날린다. 기업의 대표인 경우 부도를 막지 못해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저 슬픈 마음으로 새 회사를 알아보면 된다. 자,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굳은 의지. 굳은 의지만 있다면 직장인들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서서히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버는 돈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혹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이 사자 돌림의 직종이 부럽다면 퇴근 후 집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면 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모든 것이 종잣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재테크 관련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종잣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종잣돈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노후도 대비할 수 있으며 좋은 투자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과연 돈이 얼마나 있어야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 종잣돈의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거면 모으고 안심될 텐데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 소득과 소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종잣돈에 정해진 기준이 딱히 없다는 것은 그 기준을 내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자, 1단계 종잣돈 목표는 연소득의 2배라고 합니다. 일단은 종잣돈 연봉의 2배를 모아보자. 연봉이 2,500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을 3년 이내에 모아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비슷한 기준을 세워볼 수 있다. 본인 연간 소득의 2배를 1차 종잣돈 목표로 세우면 된다. 3년 안에 이 목표를 이루려면 월 소득의 약 70% 조금 안 되게 모으면 된다.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아서 목표인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종잣돈 모았던 체력이 재테크의 기초 체력이 된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게 100% 공감을 하는데요.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첫 월급부터 모아야만이 그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망고진리다. 돈을 모으고자 한다면 돈을 안 써야 한다.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살을 뺀다는 게 거짓말인 것처럼 쓰고 싶은 대로 쓰고서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건 역시 허황된 거짓말이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돈을 쓰는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한다. 연소득의 2배를 3년 안에 모았다면 월세 살던 사람은 반전세를, 전세 살던 사람은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다. 돈 모으는데 기초 체력이 단단해진 건 덤으로 따라오는 소득이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1억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자, 1억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매월 30만 원을 연 8% 수익으로 180개월 투자했을 때 15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되고요. 원금이 5,400만 원은 들어가네요. 매월 60만 원을 8% 수익으로 114개월, 9년 6개월 투자하면 원금 6,840만 원이 1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매월 100만 원을 연 8% 수익으로 77개월, 6년 5개월을 투자하면은요, 7,700만 원이 원금이 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8%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죠. 은행도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그래서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건강해야 종잣돈도 독하게 모을 수 있다. 자, 병원비는 박인세일 기간이 없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자기 입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통증이 심해서 치과에 갔더니 이것저것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대로 다 했고 그 결과 치과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면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치료 한번 하려면 부담이 장난 아니다. 치과를 예로 들어보자. 중치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려면 썩은 부분을 깎아내고 거기에 금, 은, 동 등 이와 잘 구별되지 않는 라미네이트 등으로 여러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코팅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한다. 중치가 하나면 다행이지만 입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자, 게다가 이상하게 병원비는 백화점처럼 세일 기간도 없다. 또 병원비는 누구도 가격 흥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격 비교 사이트도 없고 그래서 말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건강해야 회사도 오래 다닌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겠지만 출퇴근길에 직장 근처에 헬스클럽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석 달에 10만 원 정도 청춘과 젊음을 10년쯤 늘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수익성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굳이 돈 들여서 러닝머신 위를 달릴 것이 아니라 집 주위를 걷는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방바닥에서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등 공짜로 운동하는 것도 효과 100배의 절약이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몸이 아파 자주 결근하는 사람보다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출근해서 또 야근하는 사람들을 더욱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전날 회식을 새벽까지 해도 다음날 정시 출근하는 사람과 늦잠을 자서 지각하는 사람은 진급 속도부터 다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가장 훌륭한 노후 대비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무설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는 은퇴 후 예상 생존기간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월별 생활비 규모다. 즉 현재 수준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싶은 경우 얼마의 돈을 모아서 몇 %의 수익이 나는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병원비와 간병비 항목이다. 얼마나 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은퇴는 바로 가장 늦게 은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노후 대비는 바로 건강이다. 신체 상태가 최고조인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 그러나 30대 중반부터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에
유무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병원비의 단위가 달라진다. 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겼고 평균 수명 100세도 멀지 않았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3D 프린터가 심장을 찍어내고 기계가 알아서 수술해주는 세상이 곧하고 올는지도 모른다. 혹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엄청난 의료 서비스는 절대 공짜가 아닐 것이다. 미리 미래를 준비하자. 총알 확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20대 30대에서 종잣돈 만드는 시기 제일 처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월급부터 종잣돈을 만들어라고 했죠. 혈기 넘치는 것만큼이나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가 필요하다. 20대 30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남아있죠. 부동산에 목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묻기보다는 우선 소득의 대부분을 적립식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게다가 주식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효도하는 상품이므로 첫 월급부터 시작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20대 30대는 종잣돈을 만들고 조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30대 40대는요. 자, 20대 젊은이들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때다. 조심스럽게 자산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자산을 늘려야 하는 시기다. 잃을 것 없고 잃게 되어도 별 타격이 없는 30대 초반까지가 종잣돈을 만드는 시기라면 그 이후에는 종잣돈을 굴려 몸집을 불리는 시기다. 게다가 급여 수준도 4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자산을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는요. 이제 자산을 늘리는 방향보다 자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중요한 시기다. 평균 기대 수명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고 자녀들도 독립하는 시기이므로 무리하게 자산을 늘려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정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을 주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연금 상품에 가입해둬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자, 국민연금은 설마 몇 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으니 다른 연금 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용감한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국민연금은 필수적이지만 그 다음에 또 대비해서 개인연금도 들으라고 하네요.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을 받을 노인은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낼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성세대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젊은 층의 수가 더 많아서 기성세대가 받을 연금을 젊은 세대가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준 30에서 40세의 경우 내가 받을 연금을 다음 세대가 내주기 힘든 상황이다. 젊은 층의 수는 줄어들고 받을 사람의 수는 많아지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순진한 믿음은 잠시 거두고 각자 연금받아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거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만 갖고 있는 게 노후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실제 생산 가능 인구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전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고요. 뭐 뒤에 실비보험이라든지 뭐 자녀에 대한 그런 보험들, 그리고 꼭 들어야 하는 보험들, 그런 거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고요. 보험 들 때 꼭 물어야 할 뭐 질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부모님을 위한 보험들, 어린이를 위한 보험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도 원칙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데이트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 사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